증권거래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거래를 중단시켰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자료 일부가 누락됐다는 게 이유인데 아시아나가 빚을 숨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상장사의 죽음의 계절이라고 불리는 3월은 올해가 예년보다 더 혹독해 보입니다. 올해 새로 적용된 신일감법 시행으로 감사 기준이 강화된 탓이겠죠. 상장사들의 무더기 퇴출 대란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와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김연학 초빙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내용이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일반 기사를 봐도 잘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좀 어렵던데 좀 상황을 정리를 해보면 아시아나항공이 이 회계 법인에게 재무제표를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이게 맞는 말인가요? 예. 그 감사 의견이 4가지가 있습니다. 네. 적정은 문제가 없겠죠. 네. 이번 경우는 한정이고, 네. 그다음 부적정, 네. 부적정은 틀렸다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 4번째가 의견 거절, 아예 의견 줄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부실하다는 이야기고, 한정 의견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이게 적정치 않아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 그 3일 외부 감사에는 3일 회계법인이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아시아나항공의 운용 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 관련 충당 부채가 적정한지 모르겠다. 네. 아시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은 너무 리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전체 항공기가 82기를 운항 중인데 그중에 60%가 넘는 50기를 리스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한 17%밖에 안 되거든요. 네. 자가 비행기를 가지고 운항하고 있는데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외부의 비행기를 빌려서 리스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 생기냐면 돌려줄 때 원상 회복을 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리스비가 다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매출의 연간 리스비가 한 2.8조 정도, 전체 매출의 한 40% 정도를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그 리스비로 지급하고, 둘째는 이 정비 운항 의무가 있는데 그걸 부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3일 회계법인에서 그게 적정하게 반영을 못하고 있다 의심을 하는 것 같고요. 둘째는 마일리지 이연 수익의 인식 및 측정에 대한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것인데 뭐 이연 수익하니까 자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채입니다. 우리가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항공사에. 그러면 그것이 고객도 쓰게 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부채로 해야 되는데 한 5,800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돼 있는데요. 이게 대한항공의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사실 매출 규모를 보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이 마일리지 연수익은 4분의 1밖에 반영 안 했느냐. 너무 축소해서 부채를 줄인 것 아니냐. 라는 의심을 역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셋째는 손상 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 가능 및 2018년 취득한 관계회사의 공정가치 평가, 이런 것들은 관련 회사 이런 지분 같은 경우 좀 과대평가해서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그다음에 역시 이제 연결회사인 4번째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비 및 연결 대상 정보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 증거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적절한 정보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한정 의견을 준다고 했지만 사실상은 조금 부채를 적게 계상하고 자산을 많이 계상한 뭐랄까요, 조금의 부직회계에 우리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정 의견을 준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 뭐 계열사라 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금호산업 같은 경우도 감사 의견 한정을 받았더라고요. 이게 뭐 단순하게 모기업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호산업은 경우는 또 모회사죠.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금호산업인데 지분법에 의해서 금호산업이 한 35% 정도 지분을 아시아나항공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지분법만큼 이제 거기 역시 손실과 이익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시아나항공의 회계 장부가 재무제표가 잘못됐다라고 한정 의견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만큼은 모기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금호산업의 경우에는 외관법인이 그 한울회계법인이라는 회사인데 거기서 분명히 공시를 했습니다. 딴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한정 의견을 줬고, 아시아나가 적정 의견을 받으면 자기들도 금호산업에 대해서 적정 의견을 주겠다. 그래서 아시아나 문제가 해소되면 금호산업의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그 회계감사에서 이렇게 한정 의견을 받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이 아시아나와 관련해서는 지금 상태가 어떻다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액이 6조 8천억에 이르는 뭐 대한민국에서 굴제 대기업입니다. 국민들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거래 중단하고 헷갈리시는 분인데, 거래 중단은 원래 21일까지 감사 의견을
감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걸 제출해서 공시를 못했기 때문에 네. 거래 중지가 된 것이고 네. 일단 그뒤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거래는 재개되는데 네.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한정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 대상 종목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 종목. 예. 예. 근데 이제 이 문제가 뭐냐면 2월 달에 일단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 네. 그때는 영업이익을 1,784억이라고 그러고 네. 영업 손실은 마이너스 104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만에 이 한정 의견을 받은 이 정정된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이 반으로 줄었어요. 887억. 그리고 순손실은 10배로 늘었습니다. 1,050억. 네. 그러니까 한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마저도 이익이 반으로 줄고 네. 순손실은 10배로 늘었다면 만일 적정 의견을 받은 재무제표는 과연 어떤 내용일까? 이것보다 훨씬 더 부실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ABS를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1조 2천억의 부채를 안고 있는데 네. 아시아나항공이 재무 상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마이너스입니다. 예. 그 바로 굉장히- 다음 등급이 정크본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다시 한번 한정 의견을 받으니까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에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 채권자들이 트리거라 그래가지고 자산 조기 회수에 나서게 됩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아시아나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요. 주가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좀 문제가 되죠. 이렇게 한정 의견을 받으면 자산 운용사들이 로스 컷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주식을 손절매를 해야 되는 그런 물량을 규정이 쏟아냈죠. 대부분의 예. 자산 운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스컷을 내일부터 만약 들어가게 되면 재개되더라도 주가가 많이 폭락할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선의의 투자가들은 상당히 피해를 볼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네. 방금 뭐 주식 주가 얘기도 하셨는데 아시아나항공하고 금호산업 같은 경우가 이제 26일 내일부터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되잖아요. 네. 네. 재개가 돼도 투자자들에게는 불안감이 불안하죠. 심할 것 예. 같거든요. 그렇죠. 일단 뭐 주가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호 아시아나 항공 측에서는 29일 날이 주총인데 주총 예.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적정 의견을 받겠다. 네, 외감이라고 네, 네.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의 재무제표 가지고 참여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네. 뭐냐면 결국은 실적은 더 나빠질 밖에 없다. 한정 의견을 받은 아마 재무제표는 지금보다 이익이 더 나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적정 의견을 향후에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해외 회계 자체 신뢰성이 저하되는 거는 예.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주가 하락에다가 회계 신뢰성이 저하되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실적이 나쁘다 하더라도 네. 빨리 제대로 된 실적을 가지고 적정 의견을 받아서 네. 공시하고 우선 당장의 그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그걸 감수하는 것이 투자자도 그렇고 회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는 네. 그렇게 해야 신뢰를 회복해야지 만일에 한정 의견을 받은 상태를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은 회사의 신뢰성은 더 떨어지겠죠. 그렇죠. 예. 네, 뭐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하지만 투자자들의 뭐 고민과 걱정은 네. 뭐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현학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예,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